일체형이 아닌 퍼즐처럼 조각조각 분리되는 매트가 있다? 전자파 걱정, 보관 걱정, 열선 고장으로 인한 화재 걱정까지 꽁꽁 붙들어 매줄 파이브툴의 결합형 온열 매트 마루도암을 만나본다. 직접 만든 드론을 날리고 싶다는 꿈을 가진 한 청년. 깨지고 부서지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대한민국 드론 메이커로 거듭난 김용현 메이커를 함께 만나보자. 미래형 선박 생태계 조성, 첨단 의료 자동화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수도에서 창조 도시로서의 변화를 꿈꾸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간다. 언제부턴가 싸늘함이 느껴지는 시기가 오면 집집마다 준비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온열 매트. 전기로 데워주고 온수로 데워주는 다양한 온열 매트는 많은 이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곤 했는데, 여기 기존 일체형 온열 매트의 상식을 깨고 조각조각으로 분리된 결합형 온열 매트를 개발해 업계에 도전장을 내민 두 젊은이가 있다. 제품의 기술을 더하고 보관에 편리함을 더한 파이브툴의 마루도암을 만나보자.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고 해 힘차게 달려간 것은 경기도 수원시. 입구에 걸린 간판을 보니 맞게 찾아온 것 같은데?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제품을 개발하는 곳이라길래 난로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 이건 그냥 사무실이잖아요. 파이브툴 대체 정체가 뭐예요? 저희 파이브툴은 결합 분리형 온열 매트를 제조 판매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2013년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온열 매트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이제 안전 인증을 마치고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씩은 갖고 있는 온열 매트.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 데는 온열 매트만한 것도 없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 보관이 다소 불편하다는 것. 실제 시민들은 온열 매트를 어떻게 보관할까? 보통 전기 매트 보관할 때는 접어서 보관하는데요. 부피 때문에 펴서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저는 그냥 겨울 이불이랑 같이 넣어둬요. 저는 잘 개서 창고에다 넣어두는 편이에요. 이처럼 장시간 접어서 보관을 하다 보니 내부 열선이 끊어져 고장을 일으키거나 뜻하지 않은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다. 보관의 불편함이라던가 끊어진 열선으로 인한 화재 등을 예방하고자 개발하게 된 것이 지금 보이는 결합형 온열 매트 마루도암이라는데, 어라? 이게 다예요? 이건 뭐랄까? 아 그래, 방석. 이거 그냥 방석 아니에요? 요즘 전기 방석 많이들 쓰잖아요. 방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온열 매트가 맞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연결하면 넓은 온열 매트가 됩니다. 에헤이, 온열 매트가 퍼즐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우린 보이는 것만 믿는 매치메이커 팀인 거 몰라요? 직접 보기 전에 절대 못 믿지. 그런데 방석처럼 보이던 매트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 결합하니 순식간에 널찍한 매트로 변신했다. 아 그런데요, 조각조각 분리되어 있는데 열선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따뜻해지기는 하는 거죠? 매트 조각 하나하나마다 발열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 옆면을 보면 소켓이 있는데 그 소켓을 통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커넥터를 가지고 매트끼리 이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를 매트에 연결해주면 컨트롤러를 통해 전류가 공급되고 매트가 발열을 하는 겁니다. 마루도암의 원리 자세히 살펴볼까요? 마루도암은 탄소 섬유 발열체가 내장된 8개의 매트 조각과 작동 및 온도를 제어하는 컨트롤러와 연결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다. 분리된 매트들을 청동과 니켈로 도금된 이 커넥터로 연결을 하고 전류를 공급하는 컨트롤러를 매트에 결합하면 매트 전체가 따뜻해지는 원리다. 일반 온열 매트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정기훈 김동환 대표는 결합형 온열 매트를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는데,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 한번 봐봐요. 1년밖에 안 되는데 또 고장났어 이게. 뭐 또 고장났다고?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이거를 뜯어봐야겠어요 내가. 한번 봐야 되겠구만. 뜯어봐야겠어. 전기 매트를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해가 지난 전기 매트를 올해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보관했던 그 접었던 그
결대로 이제 전기 매트에 손상이 일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전기 매트에 이런 접었던 부분에 의해서 전기 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매스컴이나 뉴스 통해서도 그런 안전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 부분들이 안전사고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한 결합형 전기 온열 매트를 처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트 조각을 퍼즐처럼 분리하고 결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두 사람은 어린이 놀이용 매트를 구입해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했다. 전기의 전자도 모르던 두 청년은 전기 매트에 들어가는 발열선부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발열선까지 대략 20여 종에 가까운 제품을 직접 붙여보며 테스트했다. 그 결과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결합형 매트에 딱 어울리는 발열체를 찾아내게 되는데, 그건 바로 지금 보이는 면상탄소 발열체란다. 저희 발열체는 선이 아닌 면상 발열체로서 쉽게 열선 손상이 없고 저희 제품 형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라는 정기훈, 김동환 대표. 어릴 적부터 만들기와 컴퓨터 분해 등을 좋아했다던 두 대표였지만 전기 관련 전공자들도 아닌 이들이 전기 제품을 만들기란 녹록지 않았을 터. 처음 시작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알고 있는 부분이 적어서 다른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이제 참고를 구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저희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상상이라든지 한계점을 생각하지 않고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접근했던, 그리고 기존에 그런 기술을 사용했던 그런 분들께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잘 몰랐기 때문에 역으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바를 기술적으로 반대로 더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두 사람의 노력과 땀이 오롯이 담겨있는 결합형 온열 매트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네. 할아버지 괜찮으실라나? 시골에 전기 매트 하나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 오냐 그래. 우리 손주 그 잘 지냈나? 할아버지 감기 걸리셨어요? 제가 전기 매트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쓰세요. 에이, 됐다 마. 그거 전자파인가 뭐시긴가 그 억수로 나온다던데 난 추워도 그냥 지낼란다. 전자파에 대한 걱정으로 온열 매트를 꺼리는 사람. 올겨울도 잘 썼는데 이거 어떻게 보관하지? 접전이 망가질 것 같고 펴서 보관하자니 둘 데가 없네. 어쩌지? 온열 매트 보관이 마땅치 않아 골칫게나 아팠던 사람. 누나, 이제 새벽에 좀 쌀쌀하던데 우리 보일러 좀 틀자 이제. 가스비가 얼만데 너가 두껍게 입고 자. 그럼 전기 온열 매트라도 하나 사자 우리. 이불처럼 팍팍 빨지도 못하는데 나는 위생적이지 못해서 싫어. 따뜻함보단 청결이 우선인 사람까지. 결합형 온열 매트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 마루도암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안전성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인 온열 매트는 AC 전류를 사용하는 반면 하이브툴의 마루도암은 DC 전류를 이용했다. DC 전류는 전자파 발생이 거의 없고 누전이나 감전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관의 편리성도 마루도암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다. 왜 이 조각만 안 따뜻하지? AS 보내야겠네. 매트 조각의 일부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 조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매력 있는 제품을 탄생시키고자 최선을 다했던 정기훈, 김동환 대표의 노력 덕분이었을까. 이제 막 제품에 대한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제품 출시를 앞둔 정기훈, 김동환 대표.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긴장되는 요즘이란다. 그들의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봤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전기 난방 제품에 대해서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컨셉의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실제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어떤 형태로 변화가 필요한 제품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기 매트, 결합형 전기 매트를 만들었던 이런 마음이라든지 도전 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또 다른 형태로 다각화를 시켜서
난방 제품이 저희 파이브툴이 만든 난방 제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사랑받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느낀 생활 속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문제점을 파악해 스스로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했던 정기훈, 김동환 대표. 그들의 제품이 온열 매트 시장을 변화시키고 끝까지 포기를 몰랐던 그들의 도전 정신이 이 시대 메이커들에게 조용한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자유자재로 조종하며 하늘을 나는 짜릿함을 즐길 수 있는 드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드론을 만들고 싶어 메이커의 꿈을 키워온 사람이 있다. 드론 마니아 김용현 메이커를 찾아가자. 이곳은 성수동에 위치한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활동에 필요한 레이저 커터기, 3D 프린터 등 다양한 장비와 넓은 공간을 대여해주는 이곳은 그야말로 메이커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인데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에 푹 빠져 도무지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사람. 진지한 그의 표정이 무언가를 보여줄 것 같이 비장한 모습인데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서류 가방을 들고 밖을 나선다? 저기요, 어디 가는 거예요? 조심스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데 가방이 펼쳐지는가 싶더니 어머나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가방. 아니, 비행물체. 현란한 조종에 맞춰 힘차게 날아오르는 너. 도대체 정체가 뭐니? 2014 과학기술 창작대전에서 선보인 이 날아다니는 비행체의 정체는 평소에는 서류 가방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간단한 조작 몇 번이면 드론으로 금세 변신하는 일명 브리프케이스 드론. 휴대하기 쉽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인정받으며 무려 최우수상을 수상했단다. 슬슬 브리프케이스 드론을 직접 만든 이 훤칠한 청년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네, 저는 성수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 김용현입니다. 처음 드론을 접하고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던 건 뉴욕에서 항공 촬영을 하면서였는데 그 이후로 다시 어떤 다른 원하는 드론을 만들어보고 원하는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보고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이커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만드는 것을 좋아해 시작했다는 메이커 활동. 뉴욕에서의 인턴십 중 드론을 처음 접하게 됐고 자기만의 드론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바로 드론 제작 돌입.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드론 메이커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드론 외에도 우드락과 나무를 이용해 종이 비행기의 형태를 만든 페이퍼 플레인, 흘러가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노네임 차트 등을 제작하며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데 드론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재미있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김용현 메이커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곳은 메이커들의 축제 메이커 페어. 다채로운 행사에 화려한 볼거리, 거기에 맛있는 간식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데 이 메이커 페어 현장에 수상한 케이지가 등장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이름만 들어도 흥미진진해지는 드론 파이트 클럽. 2명의 참가자가 직접 만들거나 개조한 드론을 공중에 띄운 뒤 부딪히고 내려찍고 격렬히 싸워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우승자가 되는 경기라는데 외국에서는 여러 번의 대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첫 대회인 드론 파이트. 김용현 메이커는 이 대회를 준비한 주최자 중 한 명이기도 하지만 대회를 참가하는 참가자이기도 한데 직접 만든 브리프케이스 드론으로 참가했다는 김용현 메이커. 굳은 날씨 탓일까? 아쉽게도 1회전에 탈락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게임의 진행자로서 이 대회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손에 땀을 쥐는 경기에 그의 재치 있는 입담을 더하자 점점 현장의 분위기는 달궈지고 마지막 치열했던 결승전을 끝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이 종료됐다. 단 하루의 드론 파이트 클럽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에 매진했던 김용현 메이커와 그의 동료들.
김용현 메이커는 함께하는 팀원들이 있었기에 이런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말하는데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을 준비 중일지 궁금해진다. 네, 앞으로도 만들고 싶은 게 있을 때 계속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기 위한 어떤 제조 공정이라든가 기계 사용법들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하고 또 숙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들고 싶은 게 어떤 물건이 아니고 함께할 사람들을 찾기 위한 이런 드론 파이트 클럽 같은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걸 계속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론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 주길, 또 함께 즐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는 그의 메이커 활동. 드론 파이트 클럽, 드론 레이싱 등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많다니 우리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전통적 조선산업의 기반 위에 친환경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미래형 선박 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 기술과 의료 기술의 융합을 통한 첨단 의료 자동화 신산업을 육성합니다. 여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본연의 기능인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다양한 특화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수도에서 창조 도시로의 변화를 꿈꾸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된 곳,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하면 떠오르는 곳, 아마 울산일 텐데요. 최근 몇 년간 울산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인 제조업과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이 침체에 빠져 있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했습니다. 과연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울산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7월 출범한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1센터인 창조마루와 제2센터인 융합마루 두 곳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석 달이 조금 넘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성과 지원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는 방문객은 하루하루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창조마루는 대학교 안에 자리를 잡은 때문인지 20대 청년들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센터가 발굴한 130여 건의 아이디어 중 선별된 11건의 절반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현재 육성 과정에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들은 디지털 제작 기계가 갖춰진 이곳 3D 테크숍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한 뒤 성능이나 디자인 등을 검증하는 등 아이디어 고도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3D 테크샵은 모두를 위해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직접 시연도 해볼 수 있고요. 또한 제작부터 생산까지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소 늦은 출발에 조직 정비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박주철 센터장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센터 일정과 발굴 아이디어, 지원이 필요한 기업 등을 일일이 체크하며 사업들 하나하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요? 울산센터의 특화 사업 분야는 4가지입니다. 첫째,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제도약 지원. 둘째, 첨단 의료 자동화 신산업 육성. 세 번째, 민간 창업 보유기관과 혁신센터 간 플랫폼 연계. 네 번째, 지역 특화 3D 프린팅 산업 육성. 이 4가지를 특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먼저 에코십과 스마트십 전시관을 살펴봤습니다. 에코십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해양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신기술 선박으로 친환경 선박 또는 그린십 등으로 불리는데요. 국내 조선산업의 에코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조선소, 기자재 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에코십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는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인데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에코십 사업 지원을 통해 발굴한 아이템으로 해양 환경 오염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십은 선박의 ICT를 접목해 선박 운항에 있어 효율성을 높인 차세대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말하는데요. 스마트십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돕기 위해 선박의 운항 정보, 기관 정보, 화물 관리 등 28,000 종류의 데이터를 표준화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스마트십 개발룸을 통해서도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코십과 스마트십 사업은 침체된 조선 산업의 새로운 대안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화 사업의 하나로 민간 창업 보육기관과의 플랫폼 연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서울의 민간 창업 보육기관인 마루 180과 협력해 창업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지방에 접목하고 이곳 쌍방향 원격 교류 공간에 있는 영상 회의 장비와 시설을 이용해 멘토링을 진행하거나 1:1 강연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 로봇, 수술용 로봇이 보이는 이곳은 첨단 의료자동화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의료자동화 산업이란 로봇 기술과 의료기술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 의료자동화 장비 제조와 이와 관련한 의료 서비스 산업을 말하는데요. 울산은 자동화 산업 연관 기업이 많은 도시라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료 자동화 산업은 연평균 9%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 비즈니스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첨단 의료 자동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 자동화 포털을 구축해서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의료진의 노하우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의료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찾은 곳은 울산 지역에 있는 한 벤처기업으로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한 뒤 창업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을 통해 꾸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이곳의 창업 아이디어는 웨어러블 자세 교정기. 과연 어떤 기술 제품일까요? 저희 센서에는 이제 3축 가속도 센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가속도 센서가 목의 각도를 특정해서 사용자의 몸의 각도가 바른지 올바른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한 센서가 이제 안 좋은 자세가 오래 지속됐을 때 이제 진동이라는 피드백을 주어가지고 사용자가 바르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때 자세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웨어러블 자세 교정기. 제가 직접 착용해봤습니다. 거북목 자세가 5초 이상 유지되자 목에 건 웨어러블 기기가 진동으로 자세 교정 신호를 보내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기 안의 부품들인데요. 센서 모듈에는 블루투스, 메모리, 배터리, 센서 외에 알람을 위한 진동자가 들어있어 거북목 자세가 5초 이상 지속될 때 진동이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열기가 뜨거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제품 개발 경쟁에 당당히 도전한 백유준 대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진출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곳은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또 하나의 주축, 제2센터 융합마루입니다. 실질적인 창업 지원 업무와 울산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창조경제 운영실을 두어 금융, 특허, 법률, 세무회계 전문가로부터 언제든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 스타트업 지원 멘토단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 멘토단으로 나누어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투자 유치를 지원하거나 교류와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꼽히고 있는 한 스타트업을 찾았습니다. 올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창조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던 사물 인터넷 기술 기반의 무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벤처기업인데요. 사물 인터넷 기술 기반의 무선 통신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제품,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는 것일까요? 이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 기반의 무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그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인체 감지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실내 조명이 켜지고 잠시 후 난방기기도 자동 가동됩니다. 또한 사무실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력량을 서버 화면을 통해 볼 수도 있는데요. 실시간 사용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용 패턴을 분석해 장기적으로 전력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난방기기의 장시간 가동으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조명이 꺼지게 되는데요.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해둔 구역에 조명과 콘센트를 자동으로 제어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전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에너지 절감 시스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기술력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남주현 대표. 하지만 마케팅 노하우가 부족한 탓에 판로개척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1대1로 멘토링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파워포인트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또 이런 어떤 스피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점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 연계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케팅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전국에 있는 17개 혁신센터를 통해서 저희 제품이 도입될 만한 곳을 이렇게 계속 영업을 같이 진행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에 판로 개척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열정까지 꽉 채운 남주현 대표.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성장할지 미래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계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화 사업과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울산 지역의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예비 창업가들과 중소벤처기업을 도와 울산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